대구 수성구 리모델링 현장에 최종 공사가 완료되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입니다. 자, 들어간 입구 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좌우측에 도장도 마감이 되어서 깨끗하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서 계단 입구 쪽 바라봤을 때 좌우측에도 깨끗하게 새 것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현관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공 방화문 출입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처음으로 보이는 접이식 도어가 보입니다. 자, 여기가 중문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신발장 부분인데, 신발장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깊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문을 닫고 보시면은 내리평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깊이를 만들지 않고 시공을 했었으면은 신발이 이렇게 돌출되어서 나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이 중문이 공간이 좁다 보니 저희가 스윙 접이식 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문을 다 열었을 때 개폐 능력이 90% 열리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들어간 입구 쪽에 딱 보시면은 바텐 테이블로 해서 주방이, 작은 주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쪽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에는 이제 바텐 테이블에 의자를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깊이와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이 주방 공간을 아늑한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샹들리에를 설치를 해서 원래 여기 있는 공간이 보시면은 다 벽면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벽면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이 공간 자체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입구 쪽이 꽉 막혀버리니까 엄청나게 답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요 기둥을 남겨두고 이 상단에 볼을 감싸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니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딱 트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곳은 습식을 쓰는 이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을 닫고 보시면은 이렇게 타공도를 설치를 해서 답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를 좀 사용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문을 열고 보시면은 이 공간인데 세면대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변기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은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부스를 설치해서 샤워 공간으로 만들어 뒀고,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세탁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풍기는 천장형 환풍기를 쓸 수가 없고 벽체형 환풍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윗부분이 이렇게 테두리보가 지나가 있기 때문에 타공이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외부에 환기 자체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벽체로 해서 이렇게 환풍기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변기. 한 공간에 조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놨는 이유는 이 플라이봇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을 가고 샤워를 하실 분들은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공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동선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화장실이, 기존에는 이 주방 공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은 샤워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따로 손을 씻고 해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동선이 많이 엉키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동선을 분류를 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작은 방을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작은 방으로 사용했던 공간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방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턱이 졌습니다. 턱이 졌는 이유는 기존에 화장실에 있는 바닥에 있는 배관을 끌고 여기서 배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 배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닥과 이 부분이 한 15cm 정도 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장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코니 있는 부분을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요 경계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방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외창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외벽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그 사이즈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벽체 처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바깥에 외부 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내부에서 봤었을 때도 이렇게 이중창을 설치를 해서 22mm 더블창입니다. 22mm 더블창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극대화시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풍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밀러 유리를 썼기 때문에 거울 유리죠. 반사 유리죠. 그래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내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내부에 불을 켰었을 때는 내부가 이제 보여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전혀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낮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이 다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공간을 저희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는 학생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놓고 잠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결국은 데드 스페이스인데 죽은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투리 목자재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면은 고객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스탠드 TV를 놓을 건데 밑에 지금 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TV를 놓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 입주를 안 했고 곧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공사는 그 전에 끝이 나고 시운행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차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안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동일하게 이렇게 타공도를 설치를 했어요. 타공도를 설치를 했고 기존의 그 붙박이장하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왼쪽 부분에 장이 있었고요. 붙박이장은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이렇게 확장 부분,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전용 샤시를 쓰고 여기 바깥에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조대를 이렇게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맞닿는 공간이다 보니까 벽체, 습기에 강한 탄성 코트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천장에는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배관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빼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반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이렇게 외부로 보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자투리 공간인데 창고 공간인데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다 하고 가구 설치를 다 했었을 때는 일면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거실 공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 중에서 가장 베스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 부분은 기존에 엄청 답답하고, 지금 고객님께서도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작은 이 거실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벽체, 쓸모없는 벽체들을 다 철거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확장할 부분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넓게 저희가 확장을 시키고 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실링팬을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 전체적인 그 컬러는 화이트 컬러의 이제 내추럴 느낌이 나는 약간 우드 계열을 저희가 조금 믹스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딱 이렇게 한눈에 봐도 좀 시각적으로 봐도 이렇게
좀 트여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핸드폰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쭉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주방에서 이렇게 입구를 바라봤었을 때 뷰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 벽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답답했었죠. 답답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맞춤 설계는 고객님과 저희 그 시공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어디 가서도 이런 그 평면 계획을 찾을 수는 없어요. 고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평면 계획이 있겠지만은 이런 전문가의 손길을 조금 이용을 해서 보통 고객님들은 그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을 다 잡아드려요. 평면 계획을 동선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동선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전문가를 믿고 맡기시면은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고객님들도 주관이 또렷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간혹 그 고객님 주관대로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냐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동선이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배치했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 공사를 할 때 시공사의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신뢰를 하고 맡기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을 가도 의사분한테 저희가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고객님은 그냥 큰 틀에서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이 공간을 뭐 큰 방으로 쓸 거고 작은 방을 예를 들어 뭐 아들 방으로 쓸 거고 이쪽 방을 딸 방으로 쓰겠다. 요 정도만 뭐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밝은 톤, 이 집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금 밝은 톤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저희가 나머지는 컨셉을 잡아서 고객님이 좋아하는 그 취향을 맞춰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 자료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다 보니 고객님께서는 항상 신뢰를 하고 믿고 맡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방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아늑하게 공간을 연출했고요. 지금 여기는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투리 공간을 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수납 공간은 하부장을 다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미니 냉장고를 넣고 이렇게 상부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 상부장 같은 경우는 왜 여기까지 나왔냐면은 기존에 있는 외부에 환풍기 타공 하는 그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환풍기 타공 자리를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했고요. 만약에 새로운 환풍기를 타공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부터 물이 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기에는 외벽 공사를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외벽을 마감을 하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디자인이 좋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부터 물이 샌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여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그 주요 구조 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타공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을 여기까지 빼서 숨겨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외벽 리모델링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외부에 마감을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 타공을 다 다시 잡습니다. 하지만 외벽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외벽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감인지를 충분히 계산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런 부분들도 창문도 외벽 리모델링 했었으면은 예를 들어 창문의 위치를 벽면을 일부를 더 처리를 해서
창문을 이만큼만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높이를 조금 더 낮춘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잡히는데 지금은 이 기존에 있는 이 틀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다 해서 지금 하이샤시 자체를 여기에 사이즈를 맞춰서 100% 다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누수로부터 차단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벽 리모델링을 뭐 단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봤었을 때 외 벽면으로 되는 부분은 단열 작업을 다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대구 수성구 리모델링 현장에 대해서 모두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또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우리가 그 계획 설계를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객님도 만족해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현장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